항상 이제 의례적으로 처음 하게 되는 질문이겠는데 감독님들한테는 좀 어떻게 해서 이런 작품을 좀 기획하시게 됐는지 그 과정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 배우님들도 함께 이제 몇 분 와 계시는데 뭐 작품에 좀 임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하셨던 점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쨌든 관객들과 함께 그 영화를 보신 게 처음이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영화에 대한 소감을 이제 그 현장에서 이랬는데 또 막상 보니까 이런 좀 다른 점들도 있을 수 있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또 순서대로 고백 감독님께서. 저는 졸업 작품의 아이디어에서 먼저 떠올리다가 여러 아이템들 중에서 친구가 이제 저희 영화과 전체 방에 어떤 걸 잃어버린 거에 관해서 글을 올렸을 때 영화과 방에 있는 자신의 물건이 없어졌고 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런 자기 거에 대한 의식이 없냐 하면서 엄청난 후배들과 같이 있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에 그 물건 그 말하고 나서 찾았냐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한테 있었는데 자기가 이미 그렇게 막 말을 싸질러 놓은 것들이 감당이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얘기해서 그거에 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영화 보신 소감을 말씀하셔도 좋고요. 같이 보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촬영하시면서 좀 어떤 배역에 어떤 식으로 임하셨는지 첫 번째는 제가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는 할 때 뭐에 집중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물이 항상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 항상 있잖아요. 그 반장이다 보니까 다수와 내가 마주쳤을 때가 있고 그리고 개인과 개인이 마주쳤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인물이 좀 부딪히는 인물이 좀 많아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이렇게 소규모라고 해야 되나 좀 독립 이렇게 굉장히 떨리는데 저는 그 현타이라는 인물을 가장 먼저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정연이랑 좀 친해지고 싶은데 자존심상 친해지지 못하겠고 먼저 말 걸어주길 바라면서도 나와 너무 좀 다른 정연이라는 인물을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질투도 나고 그런 캐릭터 설정 되게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친구는 그냥 좀 마음대로 하는 성격을 그런 캐릭터로 가자고 생각을 했고 그런 준비를 했었고 여름이었고 또 굉장히 더웠고 그때 그 배우 이명경 배우 그리고 이창식 배우 그리고 비롯해서 모든 배우 스태프들 다 좋은 사람들을 알게 돼서 굉장히 좋은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오늘 촬영하기 전에 이제 편집하실 때 몇 번 봤었는데 그때 볼 때는 이 영화가 그 주인공 정연이었던 어떤 죄책감과 어떤 이성과 그 죄책감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상영관에서 그런 극장에서 또 보니까 오히려 뭔가 이렇게 막 계속 물어뜯는 그런 인상구상이 더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볼 때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할머니 밑에서 자라하신 설정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라는 설정까지는 옆에 찍으면서 7일 동안 찍었었는데 그렇게 힘든 점은 없었고
집중하고 나서 또 경주랑 싸우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되게 좀 복합적인 감정을 내뱉어야 돼서 조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영돼서 뿌듯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규 프로덕션이라는 영화가 처음 이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스태프들과 또 이렇게 많은 관람해주러 오신 이 관객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는데요. 이 영화라는 게 한 작품 끝날 때마다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그 크레딧까지도 영화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극이나 뮤지컬 끝날 때 커튼콜 다 보고 가시잖아요. 중간중간에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좀 다양한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를 축하해주는 겸 또 서로의 이렇게 그 치유하는 자리가 됐는데 나가는 게 저 입장에서는 약간 또 방해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고 현장에서는 그 나온규 프로덕션이라는 그 영화를 찍을 때 우리나라 1세대 영화 감독님 혼자서 연출하시고 또 연기도 하시고 편집도 하시는 그 느낌을 한번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한 1인 다역으로 했던 게 가장 인상 깊은데 혼자서 뭐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와준 저기 제일 끝에 있는 장병기 감독인데요. 저기 감독님도 저 현장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뭐 혹시 그 외에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뭐 스태프나 배우분들 있으면 말씀을 제가 지금 또 보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 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잘 기억 못하시겠지만 여기 한탁이랑 같이 파트너십을 잘 이루어준 창식 역할의 창식 감자 역할의 창식 배우랑 네 영역 그 서울 배우님 많이 괴롭히는 이영경 배우. 뭐 그러면서 혹시 또 중간중간에 소개시켜드릴 부분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바로 이어서 좀 관객분들 그 느낌이나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첫 스타트를 끊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그 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눈빛이 익혀지는데 말씀들을 이렇게 주저말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영화 어색해 감사고요. 저는 그 고백의 김영은 팬인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 질투하거나 약간 그런 감정도 같이 해서 연기를 했다는 걸. 마지막에 그 상식이가 그러면 그게 범인은 김영이었던 거야? 했을 때 그 아씨 하면서 했던 그 감정은 어떤 감정으로 느껴졌던 건지 디테일한 질문.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예, 일단 현타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인물이 아니고 순간에 집중하는 인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닌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닌가? 아님 말고 씨발 예, 이런 느낌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뭐 어쨌든 작품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그 사실 묘한 공통점들이 다 있어요. 어떤 자기 이득, 뭐 돈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와 또 우리가 각 서로에게 갖는 어떤 윤리들이 좀 사실 많이 얽혀 있고 설켜 있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또 다음 질문 또 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또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고백 재밌게 잘 봤었는데 바로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영화 고백에서 마지막에 영희가 범인으로 몰릴 때 그 돈이 이렇게 막 계속 나왔잖아요. 그 돈이 나왔는데 영희가 굳이 부인을 하지 않은 이유 왜 그냥
자리를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배우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감독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고 두 분 다 대답. 두 분 다 해주시죠. 제가 먼저 하나요? 윤수현 배우님. 영희가 해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독님 더 덧붙이실 말씀.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이 지점에서 제가 처음에 프리뷰 같은 걸로 이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의 피드백을 들었을 때 딱 좀 신기했던 게 이제 남녀를 가르는 건 아니지만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좀 나뉘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소통을 되게 중요한 서로 얘기를 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막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한 관계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영희는 이제 이 친구들하고는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의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않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또 혹시 예. 저는 질문. 먼저 먼저. 손 네. 접고 제 그다음에 먼저 하세요. 네, 저 컨테이너에서 은혜 연기하신 감독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은 본인이 그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고 연기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역할을 보면 되게 어두운 거기서 되게 4주 동안 많이 연습을 했는데 감독님께 많이 설명해 주시고 그 현장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조금 힘들었지만 열심히 다음 분. 저 나온규 영화가 제일 궁금했는데요. 사실 그 팜플렛을 보고 이 영화는 꼭 보고 싶어서 어제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나온규 그 영화가 진짜 그 실제로 그 옛날에 그 나온규 선생님이 영화를 약간 오마주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 해서 그 자기가 막 자기만의 그 리메이크를 딱 해가지고 한 건지 그게 진짜 궁금하고 진짜 뭐지 그 나온규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진짜 나온규 선생님이 거기 화면에 나온 것 같다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어서 조금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질문인 것 같고요. 이 영화는 작년에 그 국가보훈처에서 나온규 선생님 서거 80주기 기념을 한다는 그 취지에서 기획된 영화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오마주 한 건 아니고 이제 나온규 선생님에 관해서 이제 자료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다 무성 영화였고 또 그 20살 초반 때에는 또 저기 안주 쪽에서 독립운동도 하셨거든요. 그 독립운동 하시는 와중에 어떤 그 어르신이 이제 투쟁만 하는 게 독립운동도 아니니까 당신 같은 어린 친구는 공부로서도 하는 게 독립운동에도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거다 해서 이제 연희전문학교도 이제 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영화도 하게 되고 자기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고 그 영화를 하면서 그 민족에 대한 그 그때 지금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애국심이 아마 굉장히 지금보다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애국심보다는 그 당시에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리랑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으로 치면 1000만이 넘는 그런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인데 여기 옆에 보시면은 만경관이라는 영화관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롯데 시네마 올해 바뀌었잖아요. 예, 바뀌었는데 그때도 상영할 때 관객이 너무 많아서 2층이 천장이 무너질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일제가 그 검열을 20년대, 30년대부터 많이 했었고 그 영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영화가 사라진 그런 아픔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 뭐 집에 가정에 이렇게 찾아보면 혹시나 넣으면은 어떨까 국가 문화재가 되니까 성주 회례본 같은 경우도 갑자기 등장한 문화재니까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나홍규 선생님의 그 아들과 손자분들도 지금 해외에서 그 대만, 중국하고 일본으로 많이 가면서 구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소장하고 있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당시 필름. 근데 정말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내놓지는 않고 계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에서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좀 담고 싶었습니다. 하면 그 내용에 그 필름을 필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나은규 선생님의 자료들만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신 거예요. 예, 거의 그걸 바탕으로 찾아서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 감사드리고 또 혹시 저 일단 세 영화 전부 다 잘 봤는데 가장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컨테이너에서 은혜 역할을 맡아주신 배우님께 아까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셨었는데 약간 좀 더 깊게 여쭤보고 싶어서 그 경주 역할을 맡으신 배우분이랑 이제 연기 호흡을 맞추시면서 경주와의 이제 관계가 계속 조금씩 발전하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기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감정선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경주랑 겉으로는 경주랑 되게 많이 친해 보이고 그런데 한쪽 마음에서는 할머니의 그 추억들과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걱정과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경주랑도 놀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많이 섞이고 다 보니까 맨 끝에서는 그렇게 나온 거고 감정선이 바뀌었을 때는 이제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제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요.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그 뭐 감상이나 질문해 주시면 저 뒤에 네, 사실 저는 원래 콘플레이에서 나은규 프로덕션을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이번 경쟁 부문을 보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질문 드리고 고백에 네, 사실 그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마지막에 그 반장이 영희한테 이걸 뒤집어 씌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왜 그 반장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런 결말에 대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리고 또 감독님의 경험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실제랑 연관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우선 첫 번째 질문 왜 영희에게 이건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뒤집어 씌우기 가장 쉬운 사람이어서 그러셨겠죠? 정연이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연이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지켜내고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누구나 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처럼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기가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착한 사람이지만 매일매일 집에 가서 사실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착하게 보고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좀 덧붙이시고 싶은 하나 없었어요. 마지막 왜 영희한테 저는 이걸 사실 영화 전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왜
그렇게 뒤집어 씌웠을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촬영 도중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헤매고 어떻게 선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고 헤매다가 마지막쯤에 안 나온 씬이긴 한데 진짜네. 네? 아니에요. 저 검색하다가 배우님 검색하다가 네네. 라이프 온 마스 나왔다고 놀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떤 신이 하나 있었어요. 마지막에 제 친구들이 제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떠난 신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서 느꼈다기보다는 좀 정서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얘가 왜 이랬는지는 그냥 제가 1차적으로 느낀 거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외로움이 좀 깊은 아이여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한테도 그렇게 두려워서 덮어 씌웠구나 라고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예, 혹시 또 질문이나 뭐 감상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 고백은 혹시 영화제 처음 공개인가요? 아니면 네. 예, 지금 고백이라는 작품이랑 또 나온기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우주 최초로 이렇게 보시는 공개된 그 관객들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들 해주시면 예, 아마 많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피드백을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뭐 궁금하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을까요? 저 있는데요. 네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진짜 예. 한 번 더 해도 돼요? 예, 뭐 하셔도 돼요. 그 뭐지 함볼에서는 작품 그 어떤 함볼 오저스 그러면 컨테이너에서요 그 뭐지 경주랑 은혜랑 붙는 이렇게 마지막 씬이 있는데 마지막에 돌을 쌓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내면과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좀 많이 속상하고 이게 쓰여서 이렇게 어른들이 저 안에서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억한 심정으로 이렇게 싸워서 그렇게 싸우고 도망을 갔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그 영화에서는 보호자 없이 어른들을 죽이려고 한 마음이 유치할 수도 있는데 나만 혼자 남으니까 다른 사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을 쌌더라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지만 혹시 뭐 더 나누시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나가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뭐 사인을 받으시거나 사진을 찍자고 하셔도 뭐 배우님들의 감독님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많은 큰 격려와 독립영화 하시는 감독님들, 영화인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